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김만배와 이재명이 결탁을 해서 일으킨 지난 대선 때의 선거 공작,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금 이 시간 현재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이 김만배의 가짜 뉴스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어떻게 결탁이 되느냐, 장해찬 최고위원은 두 가지를 지금 거론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있을 당시에 민주당에서 31명의 의원이 나서서 입법안을 내놓습니다. 소위 선거 때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이걸 면제시켜주자라고 하는 그런 입법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도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입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느냐? 김만배와 이재명이 결탁한 이 가짜뉴스에 면죄부를 주자, 선거 공작에 면죄부를 주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느냐? 또 이런 이재명과 김만배가 결탁을 한 이 가짜뉴스, 민주당의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지금 자신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린 그 댓글의 내용이 검찰의 대장동 일당이 수사하는 그 내용을 훨씬 넘어서는 이 가짜뉴스, 김만배와 신앙님의 이 거짓 인터뷰, 이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올릴 수 없는 글들도 있었고,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걸 모두 캡처를 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공작과 관련된, 이재명과 관련된 이 네 가지 뉴스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모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지금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보셨다시피 이 가짜 뉴스, 기존의 언론 또 뭐 유튜브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선거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방송들이 제대로 된 방송을 한다면, 신문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한다면 사실 뭐 제가 유튜브나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바쁠 이유는 없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이 내년 총선까지는 이 유튜브 횟수도 더 늘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뭐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이걸 가르마를 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보도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또 내용도 전부 제각각, 이 속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지 이걸 좀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뉴스의 양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송은재 TV 멤버십과 구독, 좋아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송은재 TV와 함께 이 송은재 TV를 더 키워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좀 영향력 있는 언론으로 키워가자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은재 TV의 멤버십,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시장하고 있는 홍준표가 오늘 글을 올려서 어떻게 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2년 동안 계속이 되느냐, 평소에는 한 2달이면 끝이 나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이 수사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정치는 없어지고 지금 뭐 검찰 수사만 남는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만 집중적으로 중요한 뉴스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홍준표가 이거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홍준표는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나 사실을 왜곡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왜곡이 도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준표가 한동훈을 뭐 시기 질투하는 것도 좋고 경쟁심을 느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2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동안 나온 게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러는데 2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1년 조사했습니다. 1년 수사했습니다. 나머지 1년은 문재인 정권 때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봐주기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지검에서 특수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 수사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홍준표가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정치는 없어지고 이렇게 검찰 수사만 남는 것이 아니냐. 만약 그래야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숙명입니다. 법치는.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법원을 통해서 엄벌에 처하라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내려진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그건 법치인데 그것도 정치의 일부분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됐다면 그동안 뭐 이재명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이렇게 왜곡하지 말고 쓸데없는 이렇게 시비 걸지 말고 홍준표도 자신이 있다면 자신이 이렇게 법치를 바로잡는데 스스로 앞장서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홍준표는 계속 이제 국민의힘 지금 여권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홍준표가 왜 이러느냐. 한동훈 장관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수에서는 뭐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전체 조사를 하면 2위인데 이제 이재명과의 차이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뭐 이재명에 대해서 묻지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고 한동훈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입니다.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차기 지도자 이재명 19%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12%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지율이 거의 미미합니다. 이재명은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3%포인트 내렸고 한동훈 장관은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1%포인트 올랐습니다. 보수 쪽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29%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45%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구속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차기 지도자로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이런 우세를 유지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이재명 방탄쇼입니다. 뭐 또 이재명 그걸 지지한다 뭐 등등 해서 또 머리도 깎고 이럽니다. 참 이 삭발 말입니다. 삭발. 제가 정치인들이 삭발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저도 과거에 이 가발을 쓰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삭발을 하러 갔는데 대머리가 삭발을 한다라고 해서 머리 깎을 게 없는데 뭘 삭발하느냐라고 하니까 가발 벗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는데 삭발해도 다 머리 납니다. 그동안 정치인이 단식에서 죽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치인이 단식을 하면 지금 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 당뇨도 앓고 있는데 그래서 출퇴근도 하고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뭐 조롱할 이유는 없습니다. 뭐 자신이 단식 쇼를 뭐 또 그것도 자신의 지지층 개딸들을 바라보고 하겠다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할 문제고 조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건강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세월호 때도 보셨지만 이 단식을 뭐 민주당 쪽에서는 단식을 몇 개월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월호 그 부모가 단식을 50일 가까이 했다라고 해서 교황이 찾았을 때 교황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뒷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떻게 단식을 50일, 2달씩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단식 쇼입니다. 단식 쇼. 단식에서 죽는 사람 못 봤고 삭발하는데 삭발해서 머리 다시 안 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가발만 홀랑 벗는 삭발식도 봤습니다. 그런 식이면 뭐 저는 매일 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이 사건 무마 이 부분 그러니까 뭐 가짜뉴스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무마해 줬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들인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이다. 이 사건 무마한 것이다. 문재인이 과거에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이걸 무마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이철규 사무총장입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종혁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부산 의원이었습니다. 이종혁 의원이 이게 문재인 책임이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문재인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5개월 뒤에 재판 결과 무죄로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맞다라는 게 그 당시에 재판 결과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문재인이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뉴스타파에서 70분 되는 그 김만배와 신앙님의 그 인터뷰, 조작 인터뷰, 가짜 뉴스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초점 비틀기를 합니다. 물타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사건을 무마시켰다. 이건 거짓말 아니냐. 확실하게 김만배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김만배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흐립니다. 이 가짜 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윤석열 이야기도 하면서 뭐 다른 박모 검사도 있었고 뭐 의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만배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배와 신앙님이 이거 짰느냐 짜지 않았느냐. 짰습니다. 그 짰다라는 증거가 어제 신앙님에 대한 그 검찰의 조사에서 핵심입니다. 영수증입니다. 책값 1억 6,500만 원 받고 영수증을 6개월 전으로 끊어줬습니다. 1억 6,500만 원 이게 책값 맞느냐. 신앙님 계속 책값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개월 전으로 왜 영수증을 끊었느냐.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소위 대선 공작 대가 영수증인 셈입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짜고 이렇게 인터뷰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뷰를 만들면서 둘 다 기자 출신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이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기가 솔깃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인이든 뭐 동료 기자든 누구든지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거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다른 데는 정말 이야기 안 했다. 모른다.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직도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라는 이 말. 그 다음 두 번째. 흔히 기자들이 지금도 저도 지금 쏟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뉴스를 내보내면 안 된다. 이건 정말 보도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거 세상 뒤집어진다. 라고 하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이야기해 줄 때 또 혹시나 라고 쏟습니다. 참 이건 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또 이건 절대 보도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말. 기자들 사이에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다 알고 나만 모르고 있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입버릇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입버릇처럼 되는 이유가 정치인이 자기가 하는 말을 좀 이렇게 튕구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흘리기 위해서 기자를 꼬우는 것입니다. 기자끼리도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때 흔히 입버릇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김만배와 신앙님의 녹취록에 수도 없이 이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짰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짰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윤석열 이름을 거론을 하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툭툭 대화는 끊깁니다. 모두 이걸 가져가서 뉴스타파에서 왜곡, 조작, 가짜뉴스로 만들기 편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개가 되고 이제 모두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한겨레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 또 뉴스타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슬슬 초점을 흐립니다. 물타기를 합니다. 윤석열 부분은 가짜라고 하더라도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 무마 이 부분은 여전히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 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물타기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 무마를 했고 그 의혹 부분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보도를 할 수 있었고 이건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지금 대선 공작 가짜뉴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게 윤석열 검사가 무마를 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윤석열이 갑자기 대장동에 몸통이 되고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게이트가 된 겁니다. 이제 이게 들통이 나자 이렇게 초점 흐리기를 합니다. 이 초점을 흐리지 못하게 하도록 쐐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철규라든지 윤재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문재인이 변호사도 했고 지금 민정수석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산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1,000억 원이 넘는 1,800억 원 가까이가 되지 않느냐라는 대장동 일당에게 이 불법 대출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조우형이라고 하는 부산저축은행의 이사장의 친척입니다. 이 대출 브로커죠. 이 조우형을 중간에 두고 이 사건이 무마가 됐다. 그 문재인 책입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걸 그러니까 이종혁 전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문재인이 고소를 했는데 이게 무죄가 됐습니다. 문재인 책입니다. 이 부분 자꾸 지금 한겨레를 비롯해서 여러 그쪽 언론들 또 지금 뉴스타파에서 이 부분을 물타기를 계속하게 되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는 있었지 않느냐 이런 물타기를 하게 되면 그건 문재인 수사를 독촉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을 수사하면 금방 드러날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원지검입니다. 이화영에 대해서 이화영을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영도 탈탈 털어야 하는 겁니다.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화영이 어제 자신의 진술을 또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고 번복을 했던 걸 또 보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2번 죽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내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걸 지금 자신이 다시 번복을 했는데 새로 뽑힌 그 변호사를 통해서 그 변호사 뒤에는 이화영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번복을 했는데 첫째 이렇게 자꾸 번복을 하게 되면 계속 사법방해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수원지검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화영이 자신이 지금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대북 송금을 라는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번복하는 것 이거 지금 이화영이 자신의 부인에게 아마 많은 책이 잡혀 있는 모양입니다. 부인에게 꼼짝을 못하는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끌려가게 되는데 이건 이재명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자충수입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니까 이제 검찰은 이화영에 대해서 탈탈 털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이화영이 이제 대북 송금을 부탁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쪼개기 후원을 했다. 2억 원 가까이 쪼개기 후원을 했다. 임직원들을 다 동원을 해서 이게 법정 증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선관위에 이재명 그 경선 후보 후원자 명부를 압수를 했습니다. 모두 다 드러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 쪼개기 후원. 그 다음 이화영의 내연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화영의 측근 여성이다.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준 법인카드도 이 여성이 쓴 것이다 라고 여성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이화영이 수억 원의 돈을 보냈다라는 부분도 검찰이 이미 잡고 있는 이 혐의였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영 버티지 못할 것이고 이화영이 이렇게 왔다 갔다 진술하는 것 이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걸 검찰에서도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 진술을 이렇게 뒤 바꾸는 것은 이 자기의 진술 바꾼 부분이 효력도 없을 뿐더러 사법 방해 그 혐의 그 증거만 더 드러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재명과 관계되는 몇 가지 뉴스를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참 갈수록 또 이 선거판이 되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또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송은재TV도 더 이렇게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정확하게 진실과 가짜를 가리는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은재TV의 구독, 좋아요 또 멤버십 많이 가입해서 저와 함께 손잡고 총선 승리로 같이 함께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